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정우스쿨의 박정훈입니다. 장기요양 사업 과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갖고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되어진 이 재정 수지, 그러니까 재정만 놓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2018년에서 2027년 사이에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에 관해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그 재정 추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2008년도 이제 7월부터 이 보험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 당해 한해서 7,518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료 수입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5,731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료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제도가 그럭저럭 운영이 되어져 왔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험료 수입은 4조 6,636억 원이고, 지출은 어떻게 돼요? 4조 7,068억 원이 되는 바람에 이제 재정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2016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3,293억 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2027년에 이르렀었을 때는 그 누적 준비금, 우리 이런 건 좀 상식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5가지 사회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펀딩, 즉 기금을 통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없고 당해 그러니까 회계연도 내의 수익과 그 다음에 그 지출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적립금이라고 해서 돈을 쌓아두는 구조로 운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적립금이 그 16년도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태로 정부 재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은 2027년이 되면은 자그마치 누적되어진 준비금의 적자 규모가 8조 4,419억 원이 될 거라고 지금 재정 전망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이 2008년도서부터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계속 많았었거든요. 이게 쌓아놨던 돈이 계속 있었던 건데, 이게 2022년이 되면 이제 완전 고갈이 됩니다. 2022년도부터는 이 적립금조차도 싹 없어지고 8조 4,419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재정상의 적자죠. 그게 2027년에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제 얘기가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그 다음에 이 노인 인구 중에서도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될 치매나 이제 중풍과 같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보험료 수입,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는 이제 현재 법 체제상에서는 80% 정도 보험료 수입과 그 다음에 20% 정도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영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가급여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액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전체 급여액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이제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만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 표 19에 서비스 유형별 급여 현황이 2017년도 기준으로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제 비중과 전체 급여 비용의 액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인 한 명이 시설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소를 했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보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에서 1인당 1432만 9천 원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1인당 정부의 평균적인 지출액이 요양원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32만 9천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즉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로 이제 복지용구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706만 3천 원이 1인당 급여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 8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하고 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9만 6천 명인데 재가급여는 41만 7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지출은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 1인당으로 짜졌을 때 2배 더 많은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1인당 노인 1인당 제공되어지는 급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 1명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 2명의 비용하고 같다는 거죠. 정확히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라고 하는 법상에서도, 노인장기보험법상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통합재가급여로 이 급여 체계를 다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포괄, 수가제가 반영되어진 그 통합재가급여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거 요양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무슨 재가만 하라고 하느냐. 근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재정에 관한 문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급여의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제공되어지는 비용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이 정책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서부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적자 난 것이, 다시 말씀드리죠. 정확히 2021년이 됐었을 때는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십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적립금조차도 완전 고갈되어져서 완전 마이너스 상태로 운영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여유로운 운영, 그 다음에 풍족한 운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큰 부자가 된다거나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절대 운영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건데, 노인 장기 요양 제도와 관련되어진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이 환경체제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이윤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진입하시기보다는 공익적인 측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공헌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자, 정리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절대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고수익의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무리한 투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고서 이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장밋빛 전망만을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노인 사업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장기 요양 보험 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좀 명심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 앞으로 인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적인 측면만을 놓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또 궁금하시거나 또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켜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